안녕하세요. 선의 인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11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제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교육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방안전의 목적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및 기술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위급한 상황 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로 인한 피해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상 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 38,000건의 화재 발생 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화재 위험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 화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2017년 12월 21일 15시경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 설치 중 천정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고 있어 대피가 지연되었고 또한 화재로 인한 정전되었으며 비상조명 등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4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경 세종병원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고 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있어 재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되었고 비상발전기가 미가동되어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6명, 부상자 109명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발생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입니다. 단열 재료인 우레탄폰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하였고 주변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인화성 유증기와 용접 불티가 만나 대규모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풍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덥게 방어포, 소화기가 미배치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 창고 화재입니다. 2021년 6월 발생하였고 지하 2층 물품창고 선반 위쪽 콘크리트에서 불꽃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압선 화재로 추정되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나 무시하면서 초기 진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올해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입니다. 우레탄폼이 노출된 상태에서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하여 인화 성물질인 우레탄폼과 열선이 만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화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피 시간이 지연되고 대피 중 걸려 넘어짐, 부딪힘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불꽃이 비산하여 주변 인화 성물질 또는 가연물과에 접촉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기 작업 시 작업장 주변 인화 가연물을 제거하시고 만약 제거가 어렵다면 비산 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모노발 콘센트 사용입니다. 멀티 콘센트는 전경 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모노발 콘센트 사용 시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용량을 지속 사용 시 과열이 발생되고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경보기입니다. 경보기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면 방재실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인지하여 진압하여야 합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옥내 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 점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신기입니다.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시 주변에 경보음을 내어 화재가 났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위별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 표시등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정전이 되면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 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종입니다. 경종은 경보음을 내주는 일종의 스피커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발견한 근로자가 누름 스위치를 눌러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유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이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입니다. 유도등의 종류로는 피난구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으며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도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점검 방법은 유도등 점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유도등이 깜빡거리면 정상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비상전원 감시 등에 빨간색 불이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빨간색 불이 점등되면 비상전원이 불량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수구입니다. 송수구란 소화설비의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서 건물 소화수조에 소화용수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점검 방법은 육안으로 송수구 마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송수구 주변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상조명 등입니다. 화재 발생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 등입니다. 피난구와 마찬가지로 점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비상조명 등이 점등되면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소화설비인 소화기 점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동그란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화살표 위치가 녹색에 있거나 약간 위에 있을 경우 정상이며 왼편으로 치우치거나 과도하게 오른편으로 치우쳐 있으면 압력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소방 안전교육의 첫 번째 시간. 어디에서 무슨 냄새만 났다 하면 이 개코를 발동시키는 김대리와 함께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 김대리 오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샤! 예, 과장님. 김대리, 계약 서류 말이야. 그거 좀 박 과장한테 대신 가져다 주겠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왜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게 무슨 냄새지? 갑자기 나의 본능적인 개코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열받은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타고 있어. 김대리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데요? 불이 난 사실은 불꽃이나 연기, 타는 냄새, 타닥타닥 타는 소리, 혹은 뜨거운 열기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대리는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군요. 화재를 감지한 김대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무엇보다 화재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대피하면서는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 중 바로 이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흔히 비상벨이라고 부르는 이 발신기는 화재가 난 사실을 건물 전체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발신기는 피난 계단의 출입구로 연결되는 복도와 통로 등 대피하는 경로에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관계자에게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고 비상벨 소리를 통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연기에 갇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매우 위험한 순간이군요. 화재 현장에서 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유독가스입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독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할 경우 2분에서 3분 내 실신하게 되거나 10분에서 20분 사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는 방법 꼭 알아두어야겠죠.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면서 화재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와 유독가스는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때문이지요.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수건과 옷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는 게 좋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이 열기를 방어하고 가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수건에 물을 적시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빠른 대피부터 하셔야겠죠.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유도등이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상황. 김 대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피 시에는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유도등 혹은 유도 표지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흰색과 녹색이 섞여 눈에 잘 띄게 생긴 표시등으로 화재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피난구와 피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도등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모양이나 표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난 사고가 일어나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유도등과 유도 표지의 모양을 보고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정전이 되어 전기가 나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유도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유도등은 일반 전기가 아니라 비상전원용 축전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된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화재 현장 대피 시에는 이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특히 평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나 쇼핑몰 혹은 대형 건물 등 구조가 복잡한 건물이라면 대피 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등을 더욱 유심히 살펴 대피해야겠지요.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때에는 복도 또는 통로, 계단 등 곳곳에 설치된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르되 되도록 한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다. 잠깐만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정전이 되어 운행이 멈추거나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화재가 난 층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비상계단으로 가야 되는구나. 역시 우리의 김대리, 유도등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화재 시 안전한 탈출을 돕는 안내자, 유도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향해 안내하는 불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건물 복도 혹은 통로 출입구 윗부분에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지상에 이르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말하는데요.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출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구로 향하는 통로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통로 유도등이 출입구와 이어지는 통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된 공간에 따라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등에 설치되어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등입니다. 극장 바닥에서 이 유도등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객석 유도등을 어두운 극장에서 좌석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살펴 대피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탈출했네. 연기 엄청나네. 와, 우리의 개코 김대리 드디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죠?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후 김대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찾기 쉬운 큰 건물을 말하거나 건물 간판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닫혀있는 건물의 호실이나 층수 등 구체적인 정보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119죠. 여기 푸른길 100인데 불길은 많지 않은데 연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과장님. 아니 김대리 괜찮은 거야? 지금 다 대피하고 난리던데. 아, 예, 과장님 저 괜찮습니다. 아, 근데 서류를 못 챙겨가지고. 지금 서류가 문제야?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과장님.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지? 김대리와 함께하는 화재 대피 요령 어떠셨나요?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평소 재난 안전에 대비하는 요령을 익혀두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숙지해 주세요. 자신의 업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 위치 파악. 자신의 업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 위치 파악. 자신의 업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신기 위치 파악. 자신의 업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 통로 및 피난구 위치 파악. 이상으로 11월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